자, 시작해보자. 자, 17번 볼 거야. 55페이지. 자, 0부터 2파이 사이에서 정의된 두 함수에 대해서 곡선과 곡선이 만나서 생기는 서로 다른 두 점을 A랑 B라고 하자. A, B를 3대1로 외분하는 점을 C라고 할 때 C는 곡선 위에 있다. 점 C를 지나고 Y축의 평행한 직선이 곡선 Y는 GX랑 만나는 점을 T라고 얘기를 할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한번 해보면 쑥쑥 코사인 그래프, 사인 그래프부터 그릴까? 사인 그래프가 K 사인 X라서 K가 1보다 큰가 봐. 좀 더 크게 작게 이렇게 그려졌고, 자 코사인 그래프는 여기서 마이너스 1, 여기서 1, 여기서 0, 여기서 0 나오게 이렇게 그려졌대. 그렇지? 자, 그래서 만나는 점을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한 다음에 A랑 B를 쫙 연결을 시켜준 거야. 그걸 연장선을 그렸더니 여기에 C가 있을 거고, 자 C가 AB를 3대1로 외분하는 점이라고 했어. 자, 그래서 AC 대 BC가 3대1이 되게 지금 만들어준 거야, 시점은. 오케이. 그랬을 때 C에서 Y축의 평행한 녀석 그어줘가지고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는 형태의 문제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보자. fx를 k sin x, gx를 코사인 x 하고 나왔다 라고 해주고 한번 풀어볼게. 자, 그럼 일단 만나는 교점 A랑 B부터 찾고 시작할 거야. A랑 B는 어떻게 찾아줄 거야? 요 함수랑 만나는 교점으로 찾아줄 거야. 그래서 K sin X가 코사인 X 하고 나올 거고, 그렇지? 자, 그럼 코사인 나눠주고 K 나눠져 버릴 거야. 그래서 코사인 X분의 sin X가 K분의 1 되는 거니까 탄젠트 X가 K분의 1 되는 X 값이 우리가 찾고 싶은 A 값, B 값이 될 거라고. 자, 이런 식으로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뭔가 관계식이 있는데 뒤에 상수항 같은 게 없어. 그럼 코사인 나눠줘가지고 탄젠트로 바꿀 줄 알아야 돼. 이제 많이 사용되는 트릭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탄젠트 X가 K가 나오는 녀석 찾아보면은 요렇게 그려지고 요렇게 그려지고 요렇게 그려줄 테니까 K분의 1 나온 녀석은 요점이랑 요점이 되겠네. 그래서 요점의 X좌표가 A점의 X좌표가 될 거고 요점의 X좌표가 B점의 X좌표가 될 거라고.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지? 오케이? 두 개가 만나는 교점이니까 두 개 같다고 놓고 풀면은 이제 A점, B점의 X좌표 찾아줬어. 자, 그래서 A점의 X좌표가 뭔지 모르겠지만 A점의 X좌표랑 B점의 X좌표는 몇만큼 차이나? 파이만큼 차이 나고 있네. 그치? 주기가 파이니까. 맞아. 자, 그래서 A점을 우리는 A, 코사인이라고 하자. 코사인 A라고 하면은 B점의 좌표는 A 플러스 파이, 코사인의 A 플러스 파이 하고 나올 거야. 맞아요. 약간 되지? 자, 그런데 코사인의 A 플러스 파이는 변형되네. 어떻게 변형돼? 2분의 파이에 짝수 곱해졌으니까 코사인 그대로 나올 거고 3,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 붙어줄 거라고. 그래서 B의 좌표는 A 플러스 파이, 마이너스 코사인 A 하고 나올 거야. 약간 됩니까?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요점의 좌표가 A가 되고 요점의 X좌표가 A 플러스 파이가 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파이가 되게 좀 만들어졌는데 C점은 어떻게 됐냐면은 3대1로 외분한 점이야. 그치? 자, 그러니까 A, B 길이 대 BC 길이로 하면은 2대1 될 거야. 그치? 오케이. 자, 그러니까 B에서 C로 가는데 얼만큼 갔어? X좌표 여기 간 거에 절반만큼 갔을 거야. 그치? 그래서 C점의 좌표는 A 플러스 파이에다가 2분의 파이만큼 더 더해서 2분의 3파이가 X좌표가 될 거고. 맞아. 그치? 자, Y좌표도 A점과 B점의 Y좌표 차이의 절반만큼 또 밑으로 내려갔을 거야. 그치?
자, 그런데 여기 y좌표가 마이너스 뭐 그냥 코사인 a였고 여기가 마이너스 코사인 a니까 전체 길이가 2 코사인 a 되는 거지. 그거의 절반인 코사인 a만큼 밑으로 내려갔겠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치? 자, 그래서 마이너스 2 코사인 a 하고 나올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치?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나온 상태야. 자, 그럼 이제 자, 이 녀석을 C점이 어디 위의 점이야? 사인 그래프 위의 점이네. 그치? 그래서 이 녀석을 어디다 대입할 거냐면은 y는 사인 k 사인 x에다가 대입을 해볼 겁니다. 그치? 자, 그래서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 코사인 a가 k 곱하기 사인의 a 플러스 2분의 3파이 모양으로 나올 거고. 그치? 자, 그러면은 자, 이 녀석에서는 사인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겠네. 그치? 그래서 코사인으로 바뀌고. 자, 몇 사분면이니까 4사분면이니까 사인은 음수. 그래서 마이너스 k 코사인 a 하고 나올 거라고. 그치? 그래서 코사인 a 코사인 a 약분되고 부호 맞춰주니까 k는 2 나온다 하고. 됐습니까? 뭐 찾는 거지 근데? 삼각형 넓이. 오케이. 자, k가 2 나온 상태야. 자, k가 2 나왔으니까 이제 a 값이랑 그런 거 한번 찾아볼게. a 값은 정확히 찾기가 힘들고 k에다가 2 대입해서 계산해 보면은 탄젠트 a가 뭐 나올 거라고? 2분의 1 나올 거라고. 그치? 탄젠트 a가 2분의 1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밑변의 길이가 2면 높이가 1짜리라서 빗변의 길이가 루트 5가 되는 거니까 사인 a는 루트 5분의 1, 코사인 a는 루트 5분의 2 나온다는 얘기야. 그치? 오케이. 자, 요거를 아는 상태에서 이제 요 녀석 한번 구해봅시다. D점. 자, D점의 좌표는 뭐 하면 되겠어? 자, X좌표가 A 플러스 2분의 3파이 콤마. 자, 어디다가 대입한 거야? 코사인에다가 대입한 값을 찾고 싶은 거야. 그래서 코사인의 A 플러스 2분의 3파이 할 거고. 자, 코사인의 A 플러스 2분의 3파이면은 몇 되지? 마이너스가 아니네. 그냥 사인의 A 하고 나올 거야. 자, 사인 A는 루트 5분의 1이랬어. 그러니까 C점의 좌표는 A 플러스 2분의 3파이 콤마 어디 갔어? 마이너스 2 코사인 A니까 코사인 A 대신에 요거 대입해가지고 마이너스 5분의 루트 5분의 4 나올 거고 D점의 좌표는 A 플러스 2분의 3파이 콤마 루트 5분의 1 하고 나올 테니까 CD 길이가 Y좌표끼리 뺀 거야. 그래서 루트 5분의 5 해서 루트 5가 CD 길이가 될 거고. 되시오. 그치? 자, 요 삼각형에서 지금 밑변의 길이 찾은 거야. 그치? 자, 높이는 뭐야? B점에서 이렇게 내리는 수선의 발인데 그 녀석은 X좌표 길이 차이가 높이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높이는 C점의 X좌표에서 B점의 X좌표 A 플러스 파이 빼면 되겠네. 그래서 2분의 파이가 높이가 될 거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되겠다. 그래서 4분의 루트 5 파이 하고. 이해됩니까? 됐슈? 자, 그래서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이 정도까지는 연애들이 연습해가지고 풀 수 있을 정도는 됐으면 좋겠어. 이제. 자, 그 다음에 삼각함수 활용으로 갑시다. 삼각함수 활용. 자, 삼각함수 활용은 전통적으로 어렵게 문제가 나올 거고, 글쎄, 어렵게 문제가 나올 건데, 기본적인 내용만 살짝 보고 가면은, 사인 법칙. 자, 사인 법칙을 뭐 도전해 볼 사람들 위해서, 사인 법칙은 어떻게 생긴 거야? A, B, C, 길이가 A, B, C 나왔을 때, 사인 A분의 A가 사인 B분의 B가 사인 C분의 C가 외접원의 반지름 2R 하고 나오는 게 사인 법칙. 그렇지? 자, 사인 법칙의 변형 공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것만 우리 딱 외우고 갈 거야. 뭐 사용돼?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 사인의 비율은 길이 비율이랑 같아. 이제 이거 되게 자주 사용됩니다. 이제 알고 계시고. 자, 코사인 법칙도 알고 있네. 코사인 법칙. 자, 코사인 법칙은 A, B, C에서 A, B, C 하고 나와 있으면 뭐가 성립해?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의 코사인 A 성립할 거라고. 그치? 다른 변의 길이에 대해서도 똑같이 성립하는 거고. 자, 이 녀석 변형 공식은 뭐 굳이 안 외워도 되는데 외울 거면 확실하게 외워줘요. 그치? 그래서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하고 나오는 공식까지, 변형 공식까지 알고 있으면 되게 좋습니다. 이제 그래서 공식 자체는 이렇게 간단한데 문제가 되게 어렵게 나와가지고 이 녀석을 한번 연습해봐 라고 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해. 이제 애매하긴 해. 그래도 관심 있는 사람은 한번 연습해보고 질문은 받아줄 테니까 이제 한번 연습해보고 도전해보고 와보세요. 다음 주까지 한번 도전 한번 해보고 와. 그치? 그 중에서 질문 있으면 질문 한번 받을 테니까. 그치? 자, 그런데 어디는 너네들이 꼭 풀어야 되냐면은 쭉쭉쭉 넘어가서 71페이지 삼각형의 넓이 형태 문제는 꼭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치? 삼각형의 넓이 문제.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 한번 정리해보고 할 거야. 삼각형의 넓이. 자, 삼각형의 넓이 제일 기본적인 공식은 두 변의 길이랑 사이에 끼인각 알고 있을 때 넓이 찾는 공식이야. 그치? 자, 그래서 넓이 공식 뭐가 나옵니까? 2분의 1 AB 사인 C 하고 나오는 이 녀석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공식들이 만들어지는데 얘만 알고 있어도 상관없어. 그치? 이것만 가지고 갈 거고. 자, 두 번째 또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넓이 공식은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넓이 공식 A, B, C, A, B, C 하고 있고 내저번의 반지름을 알고 있을 때 넓이 공식은 뭐가 돼? 2분의 1 아래 A 더하기 B 더하기 C 나오는 거. 그치? 중학교 때 나왔던 공식이긴 한데 자주 사용돼 얘도. 그치? 자, 그런데 2번 공식은 뭐랑 합쳐가지고 자주 사용될 거냐면 3번 헤론의 공식이랑 합쳐가지고 자주 사용될 거야. 자, 헤론의 공식은 뭡니까?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넓이 바로 찾는 공식이야. 그치? 자, 그래서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넓이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x값을 일단 찾아놓고 시작해야 되는데 x값은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로 구해줄 거야. 2로 나눠줄 거야. 3개 더한 다음에. 그치? 그런 다음 실제 우리가 찾고 싶은 넓이는 루트에 x 곱하기 x 마이너스 a 곱하기 x 마이너스 b 곱하기 x 마이너스 c 하고 나와. 그치? 요 헤론의 공식도 꼭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헤론의 공식과 이 공식 사용해서 우리는 내저번에 반지름 쉽게 찾아줄 수 있는 형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오케이. 자, 공식 자체는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숫자로 계산하면은 쉬우니까 그래서 한번 연습해 보시고 세변의 길이를 알려줬을 때 넓이 공식은 연습해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 뒷페이지 푸는데 뒷페이지도 다 풀지 아니야. 뒷페이지에 있는 건 다 풀어봐. 59번까지.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사각함수 풀어오는 거 숙제로 한번 해볼 겁니다. 이번 시간에 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지루하고 그치? 골치만 아프고 하니까 그치? 그래서 다음 주까지 숙제로 하고 이번 시간에는 수열 살짝만 같이 보고 수열 파트 좀 풀어봅시다. 자, 수열 봐주면 자,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웬만하면은 요 책을 끝내는 걸 목표로 할 텐데 안 끝날 수도 있으니까 됐어요? 안 끝날 수도 있으니까 자, 요 책이 끝나면은 우리 이제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같은 거 같이 풀어보면서 한번 해볼 거야. 그리고 선택 과목들 있지? 선택 과목 지금 하고 있니? 개인적으로? 자신있게 끄덕끄덕 이렇게 애매하게 아 맞다 선택 과목 그런 거야. 해야 돼. 그치? 선택 과목. 그치? 미적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고 확동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치? 선택 과목 자기 잡아가지고 이제 시작해야 돼. 선택 과목도. 그치?
좀만 더 있으면 이제 선택 과목도 다시 개념부터 다시 공부해야 되는 지경이 될 수도 있어. 알지? 아직 기억에 남아 있을 때 시작해야 돼 얼른. 알지? 자, 등차 수열 갑시다. 등차 수열. 아무튼 그래서 선택 과목까지 해가지고 우리 실전 모의고사 조금 풀어볼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올해 나왔던 거 모의고사 다시 한번 우리 풀어보는 거 한 다음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 같은 거 쭉쭉쭉 풀어가면서 내가 부족한 게 먼저 계속 느끼면서 한번 가볼 겁니다. 어디 보자. 수열 파트도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는지 쓱 보면은 작년 수능에는 네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치? 네 문제가 출제가 됐고 어떤 게 출제가 됐는지 보니까 어딨어? 등비수열 일반항에서 출제가 됐고 자연수 제곱의 합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됐고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그치? 자, 전통적으로 수열의 귀납적 정의 파트 볼게. 전부 다 죄다 4점짜리로 출제되다가 이번 수능에는 3점짜리로 출제가 됐어. 그치? 좀 쉬운 문제로 출제가 됐다는 얘기야. 그치? 자, 그래서 전통적으로 옛날에는 전부 다 15번 문제라든지 22번 문제에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출제가 됐었는데 이제 3점짜리로 출제하려고 막 많이 노력을 한단 말이야. 그치? 평가원에서. 그치? 그래서 우리는 3점짜리 위주로 많이 공부를 할 거고 만약에 킬러 문제로 이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건드리지 않을 거야. 그치? 건드리지 않고 넘어갈 겁니다. 오케이. 15번 문제로 나오면은 과감하게 찍어. 그치? 아무렇게나 찍지 말고 이렇게 다 써봐. 1번 몇 개 나왔는지 2번 몇 개 나왔는지. 그치? 그래서 제일 번호 적게 나온 걸 찍어. 그치? 그럼 되잖아.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거의 등차 등비에서 한 문제 나오고, 그치? 시그마에서 한두 문제 정도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래서 일단 등차 수열, 등비 수열 한번 가볼 겁니다. 자, 등차 수열. 자,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등차 수열은 정의도 알고 있어야 돼. 등차 수열의 정의가 뭐야? 자, 다음 항에서 전항 뺀 게 일정한 숫자가 나오는 거를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맞지? 자, 이렇게 일정한 차이를 뭐라고 얘기를 해줘? 공통된 차이에서 공차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의미는 뭐라고? AN 이항하니까 다음 항이 나오려면 전항에다가 계속 일정한 숫자를 더해서 다음 항이 나와 라는 의미일 거라고. 맞지? 자,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 등차수열의 일반항 찾았네. 자, 등차수열의 일반항 찾아보면은 어디 보자. A는 어떻게 나타내죠? A 플러스 n-1 t 하고 나타내죠. 그치? 자, 이 녀석을 싹 다 전개해서 정리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pn 더하기 q 모양으로 정리가 될 거고. 그치? n에 대한 몇 차씩 나온다고? 1차씩 나온다고. 그래서 n에 대한 1차씩이면 우리는 등차수열이다 라고 바로 판단하는 거야. 그치? 특히나 공차가 뭐가 돼? n 앞에 곱해져 있는 형태가 개수가 공차가 되는 거야. 알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너네한테 이런 식으로 줄 거야. 야, 3n-2야 라고 하면 an 등차수열이네. 공차가 3짜리 바로 나와야 된다고. 알겠지? 자, 세 번째 등차 중항 또 알고 있어야 돼. A랑 B랑 C가 등차 수열을 주고 있어. 자, 그럼 가운데 있는 거 2배 한 개, 양 옆에 있는 거 더한 거랑 같아. 혹은 우리도 어떻게도 외우고 있어. 가운데 있는 숫자는 양 옆에 있는 숫자의 평균이야. 이렇게도 알고 있지? 그치? 이렇게 알고 있든 상관없으니까 등차 중항 공식도 알고 있어야 되고. 자, 네 번째 등차 수열의 합 공식. 자,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은 뭐예요? 2분의 n에 2a 플러스 n-1 d 나오는 거. 혹은 2분의 n의 첫째 항 더하기 끝항에서 등차 수열의 합 공식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돼. 자, 등비 수열까지 한 번에 더 정리할게. 그치? 비슷하니까. 등비 수열. 자, 등비수열 첫 번째 정의를 알고 있어야 돼. 등비수열의 정의는 뭐야? 다음 항을 전항으로 나눠준 게 항상 일정한 숫자 나온다가 등비수열이 되는 거고, 비율이 일정해서 등비수열인 거야. 그래서 비율이 일정해서. 그래서 공통된 비율 해서 공비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의미는 뭐라고? 다음 항 나오려면 전항에다가 계속 일정한 숫자 곱해서 다음 항이 나올 거야 라는 의미인 거고. 맞지?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 찾아보자. 일반항.
자, A에는 뭐하고 나와? A 곱하기 R에 n-1제곱 모양으로 나올 거고. 자, 그래서 n이 지수에 들어가 있으면 등비수열이구나 하고, 그치? 또 이 모양에서 밑에 써져 있는 이 R이 바로 공비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그치? 그래서 많이들 헷갈려 하는 게, 막, 예를 들어서 AN이 3에 2n-1 하고 나와 있어. 그럼 얘가 n-1 모양이 아니니까 n-1 모양으로 바꾸고 막 앞에 첫째 항 뽑아내주고 막 그러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이거 보고 n 밑에 있는 개수가 공비야. 그리고 n 대신에 1 대입한 게 첫째 항이야. 바로 그냥 찾으면 된다고. 됐어요? 굳이 n-1 형태로 바꾸지 않아도 돼. 등비수열. 됐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세 번째, 등비중앙. 자, 등비중앙 A랑 B랑 C가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으면 가운데 있는 거 제곱한 건 양옆에 곱한 거랑 같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자, 네 번째, 등비수열의 합. 자, 등비수열의 합 공식은 뭐였지? R-1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 혹은 분모분자에 마이너스 곱해서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제곱 나오는 게 등비수열의 합 공식. 그래서 여기까지는 거의 수열의 정의와 공식들 이용해서 풀어주는 형태의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정의랑 공식 이용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고 안 되는 건지 체크해보고 갈 거야. 어디까지 풀어볼 거냐면은 일단 뭐 이렇게 많어? 25번까지 쭉쭉쭉쭉 한번 풀어볼게. 중간중간 안 되는 거 있으면은 우리 같이 한번 풀면서 계속 진행해보자. 3번부터 같이 풀어보면 자, A2가 마이너스 4인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자, BN이라는 수열을 뭐라고 줬냐면은 A의 N 더하기 A의 N 플러스 1이라고 줬어. N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자, 그 상태에서 A 집합은 A1, A2, A3, A4, A5 하고 나와 있고 B라는 거는 B1, B2, B3, B4, B5 하고 나와 있을 때 A 교집합 B가 3이 되도록 할 때 A의 20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여러 개 나온다는 얘기네. 그치? A의 20의 값이 여러 개 나온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자, 두 번째 항의 마이너스 4라고 알려준 등차 수열하고 나와 있어. 그래서 두 번째 항이 확실하고, 그치? 자, BN이라는 거는 AN이랑 AN 플러스 1 더했네. 그치? 그럼 우리 떠올려 보면은, AN은 등차 수열이야. 그치? AN은 등차 수열이야. 그러니까 N에 대한 몇 차씩? 1차씩. 그치? 오케이. N에 대한 1차식끼리 더했으니까 BN도 마찬가지로 N에 대한 몇 차씩? 1차씩. 맞아. BN도 N에 대한 1차식이 돼. 그러니까 BN도 뭐 어떤 수열이라는 거 우리 유추할 수 있어? 등차 수열이겠구나 라는 거 유추할 수 있겠지. 등차 수열이니까 일단 공비부터 한번 결정해 볼게. 알았어? 공비부터 한번 결정해 볼 거야. 자, 따라서 BN이 등차 수열이라서 공차 한번 찾아보자. 알았어? 자, AN의 공차를 D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 BN의 공차를 찾아주면 뭐 해주면 돼? B의 N 플러스 1에서 BN 빼주면 돼. 그치? 그게 바로 공차잖아. 그치? 자, 그럼 A의 N 플러스 1 더하기 A의 N 플러스 2에서 A의 N 더하기 A의 N 플러스 1 빼주는 거라서 뭐 돼? A의 N 플러스 1은 없어지고 A의 N 플러스 2 빼기 A의 N 되네. 그치? 오케이? 그러니까 다다음항에서 N번째 항 뺀 거야. 그치? 그러니까 뭐 나오겠어? 2D 나오겠다. 그치? 그래서 공차가 2D짜리야. 오케이? 공차가 2D짜리야. 자, 그래서 A에는 공차가 D짜리니까 D만큼 커지는 건데 B에는 2D만큼 2D만큼 커져가지고 이렇게 5개 나열한 거라고. 맞아요? 됐지? 자, 그러니까 AN이랑 A집합이랑 B집합이랑 교집합에서 3개 나오려면은 A집합에서는 뭐가 당연하게 교집합이 돼야 되겠어? 공차가 2D 나오게 얘가 교집합의 원소여야 되겠다고.
알겠어요? 이해돼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결국 A 교집합 B의 원소는 A1, A3, A5가 A 교집합 B의 원소가 될 거고, 그세. 자, 이 A1, A3, A5가 이 중에서 어떤 거 세 개인지가 이제 관건이네, 그세? 자, 그래서 이게 앞에 거 세 개일 때, 중간 거 세 개일 때, 뒤에 거 세 개일 때로 케이스 나누겠다. 그러니까 A20 여러 개 나오겠지 뭐, 그세? 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야. 알겠어요? 자, 이제 요 녀석이 되게끔 집합 A랑 집합 B 한번 결정해 봅시다. 어디 보자.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4라고 알려줬으니까 A1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 나올 거고 A2는 마이너스 4 나올 거고 A3은 마이너스 4 플러스 D 나올 거고 A4는 마이너스 4 플러스 2D 나올 거고 A5는 마이너스 4 플러스 3D 나올 거야. 맞지? 그치? 자, 그 상태에서 B1도 구해볼 거야. B1은 그러면은 A1, A2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D 나올 거고 B2는 A2랑 A3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D 나올 거고 B3은 마이너스 8 플러스 3D 나올 거고 B4는 마이너스 8 플러스 5D 나올 거야. 2D씩 차이가 나게. 맞지? B5는 그래서 마이너스 8 플러스 7D 모양으로 나올 거라고. 됐죠? 그래서 자, 그랬을 때 이제 뭐 할 거라고? A1, A3, A5가 이 중에서 어떤 거 세 개인지를 우리가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생각을 할 거라고. 그래서 첫 번째 A1, A3, A5가 B1, B2, B3인 경우 생각해 볼 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럼 당연히 A1이 B1 돼야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D 나와야 돼. 그치? 그러니까 D가 무슨 소리야?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8이야. 말도 안 되네. 그치? 이건 말도 안 돼. 자, 두 번째 그러면은 A1, A3, A5가 B2, B3, B4일 때는 당연히 A1이 B2가 돼야 되겠지. 그치? 공차가 2D짜리 나왔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가 마이너스 8 플러스 D가 되는 경우. 그래서 2D가 4니까 D가 2 되면 되겠네. 이래요. 그치? 자, D가 2니까 첫째 항 A1은 마이너스 6하고 나와서 일반항 AN이 마이너스 6 플러스 n-1 곱하기 2, 즉 2n-8 넣어야 된대. 그래서 A의 22, 40 빼기 8라서 32 하고 나올 거고. 그치? 자, 3번 A1, A3, A5가 B3, B4, B5가 되는 경우는 자, A1이 A3일 테니까 어디 보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가 B3 어디 갔어? B3. 얘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8 플러스 3D하고 그래서 4D가 4라서 D가 1 나오네. 그러니까 첫째 항 A는 첫째 항이니까 마이너스 5 나올 거야. 자, 그래서 A에는 마이너스 5 플러스 n-1 곱하기 1 해서 n-6 하고 나와야 된다고. 됐죠?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A의 20은 20대 하니까 24 하고 나오는구나.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지. 됐습니까? 14인데 14 하고 나오는구나 하고 20대 입하니까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도 가볼 거야. 4번. 자, 4번 보면 모든 항의 자연수인 등차 수열 AN, BN에 대해서 A5 빼기 A3 빼기 A5랑 A6 빼기 A7이 0하고 나왔다. A7이 27일 때 7이고 B7이 24보다 작을 때 B1 빼기 A1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어. 자, AN, BN은 모든 항이 자연수인 등차 수열이야. 자, 모든 항이 자연수인 등차 수열인 상태에서
A5 빼기 B5가 A6 빼기 B7이 0하고 나왔고 A의 7이 27 하고 나왔어. 그리고 B7이 24보다 작거나 같다 하고 나왔네. 그치? 어디 보자. 한번 해볼게.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제일 처음 알 수 있는 거는 모든 항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첫째 항도 자연수고 공차도 자연수 될 거야. 그치? 그래서 첫째 항과 공차도 자연수야 라는 걸 깔고 들어가서 또 우리한테 주어진 조건 보니까 자, 요 녀석이 0이 나온다 라고 돼 있는데 등식이 3개니까 두 개 잘라서 볼 거야. 알겠지? 자, 앞에 거 두 개끼리 이렇게 같을 거래. 그래서 A5-B5가 A6-B7 하고 나와. 자, B7 넘겨주고 A5 넘겨주니까 결국 A의 6-A의 5가 B7-B5가 돼서 무슨 얘기지? 자, 요 녀석은 AN의 공차고 얘는 BN의 공차의 2배 되는 거지. 맞아. 자, 그래서 AN의 공차가 BN의 공차의 2배야 라는 거 알 수 있고. 그치? 자, 그래서 AN의 공차를 D1이라고 하고 BN의 공차를 D2라고 해버리면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D1이 이 D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어. 맞지? 오케이. 자, 그 다음 어디 보자. A5 빼기 B5가 0 나오고 A6 빼기 B7이 0 나온다. 이용해가지고 또 관계식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 자, A5 빼기 B5가 0 나와. 자, 그럼 A5는 여기다가 5 대입하는 거니까 A 플러스 4D1 빼기 B5는 B 플러스 4D2 계산한 게 0 나올 거고. 그치? 자, 정리해주니까 A 빼기 B에 4로 묶어주니까 D1-D2가 0 나와. 그치? 근데 D1이 2D2라고 했으니까 대입해버리면은 A 빼기 B 더하기 4D2가 0 나오는 거야. 그치? 하나 나왔고. A 6 빼기 B7도 0 나온대. 그래서 대입 한번 해볼게. A의 6은 A 플러스 5D1. 이것도 똑같이 나올 것 같은데? 빼기 B 플러스 6D2가 0 나와서 똑같이는 안 나오겠다. 자, A 빼기 B 똑같이 나온다. 얘 대신에 2D2 대입하는 거니까 10D2에서 6D2 빼주는 거니까 A 빼기 B 더하기 4D2가 0 나와서 똑같은 식 나오네. 그치? 뭐 굳이 없어도 됐겠다. 자, 그 다음에 A7이 27하고 나온다고 했습니다. A7이 27하고 나오는데 자, 그럼 A7 구해보면은 A 플러스 6D1 계산한 게 뭐 나올 거라고? 27하고 나올 거라고. 됐지? 자, 그래서 넘겨주니까 A가 뭐가 돼? 27-6D1이 돼. 그치? 그거를 여기다 대입해줘 버릴 거야. 됐지? 여기다 대입해줄 거야. 자, D2 모양으로 바꾸자. D1이 2D2라고 했으니까 27-12D2 하고 나와서 대입해줘 버리면은 27-B 마이너스 8D2가 0 나와서 8D2가 0 나와서 B 플러스 8D2가 27하고 나오겠네. 맞아? 그치? 오케이. 자, 그 중에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은 B7이 24보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맞지? 작거나 같다 한번 이용해 볼 거야. 그치? 자, 그럼 B7이라는 거는 B 플러스 6D2 하고 나올 거고
자, b 플러스 8d2 알고 있으니까 b 플러스 8d2 빼기 2d2가 24보다 작거나 같은 거라서 27 마이너스 2d2가 24보다 작거나 같네. 넘겨주니까 d2가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을 거라고. 맞아. 그치? 그래서 d2는 1이네. 맞지? 0일 수도 있나? 0일 수는 없을 것 같아. 0일 수는 없어. 그러면 D1도 0 나와서. 그치? 자연수 나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D2가 1 나오네. 그치? 그래서 D1은 뭐 나와? 2 나와. 맞아요. 그치? 자, 그래서 어디 보자. 이제 다 찾았어. 여기다가 이제 대입해 보면은 A 찾아줄 수 있어. 자, A는 A1, 즉 A는 27-12 돼서 15하고 나올 거고. 그치? 자, 여기다 대입해 줘가지고 A-B 더하기 4D2가 0이니까 B가 A 플러스 4D2, 즉 15 더하기 D2가 1이랬으니까 4 해서 19 나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알겠습니까? 몇 나오지? 뭐 계산 잘못된 거 있나? B7이 25가 돼버린다고? 그럼 안 되는데? 얘가 24보다 작거나 같다로 만들어준 건데? 넘겨주고 넘겨줬어. (12D2) 대입했어. 27-B-8D2 B 플러스 8D2가 27 나왔어. 그래서 여기까지 맞는데 어디? D2 부동의 방향이 반대라고? 그러네. 미안. 이렇게 된다. 그치? 이렇게 된다. 그래서 D2가 2 되네. 그치? D2가 2 이상이야. 자연수였으니까. 그치? 그래서 D2가 2일 때부터 차근차근 해볼 거야. D2가 2면은 D1은 4가 될 거고. 그치? D2가 3이면은 D1은 6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갈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D1이 4니까 여기다 대입해버리면은 A는 27 마이너스 64, 24 해서 3 나오고, 그치? 자, A 마이너스 B 플러스 4 D2가 0에서, 그치? B는 A 플러스 4 D2 나와. 그래서 3 플러스 8 해서 11 하고 나오겠다. 그치? 그래서 A, P 찾았고, 언제? 첫 번째 케이스 D2가 2고 D1이 4인 상태에서. 그치? 자, 두 번째 D2가 3이고 D1이 6인 거에서 한번 찾아볼 거야. 그럼 A는 27 마이너스 6 대입하니까 뭐야? 66에 36 나와가지고 마이너스 9 나오네. 그치? 0보다 작네. 안 되네. 첫째 항이랑 공차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 이후부터는 계속 안 될 거야. 그치? 그래서 될 수 있는 게 얘밖에 없구나. 그치? 그래서 B1-A1은 11-3 해서 찾아주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그 다음으로 가보자. 자, 93페이지 유형 5번 봅시다. 93페이지 유형 5번 보면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해가지고 나와 있어.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도 사실 최근에는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언제든지 충분히 다시 들어올 수 있는 형태의 문제야. 그치?
언제든지 충분히 다시 들어올 수 있는 형태고 나오게 되면은 여기 지금 몇 번으로 나와 있어? 보통 12번, 13번 정도로도 많이 나오거든. 여기서는 9번 해가지고 나와 있네. 그치? 그래서 우리가 꼭 풀어야 되는 형태의 문제다 라고 생각하면 돼.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자,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제일 기본적인 것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어떤 형태야? 자, SN을 알려준 상태에서 AN을 찾아주는 형태의 문제야. 그치? 자, 그럼 AN은 어떻게 찾아줄 수 있어? SN에서 SN-1 빼서 찾아줄 수 있어. 언제만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이거 절대 까먹으면 안 돼. 그치?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이거 성립할 거고. 오케이. 자, 첫째 항은 어떻게 찾아줄 거야? S1 가지고 찾아줄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여기처럼 지금 26번에 나와 있는 문제처럼 AN과 SN이 섞여 있는 식을 우리한테 항상 줄 거라고, 이런 문제는. 그치? 자, 그럼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줘? SN에서 SN-을 빼가지고 AN 모양으로 바꾸고 시작할 거야, 무조건. 그래서 AN에서 SN으로 바꾸고 시작할 거야. 그치? 자, 물론 가끔 방금 지금 여기서 나온 것처럼 자, A의 n 플러스 1이 1-4 곱하기 SN 하고 나와 있으면은 A의 n은 n 대신에 n-1 대입해서 1-4 곱하기 S의 n-1 되는 거니까 두 개를 빼서 A의 n 플러스 1 빼기 A의 n이 1은 없어지고 빼주니까 마이너스 4로 묶어주면 Sn 빼기 Sn-1 나와. 그럼 얘가 마이너스 4A1이야. 그래서 넘겨주면은 A의 n 플러스 1이 결국 마이너스 3A n 나와. 그치? 그러니까 등 비수열이야. 그치? 그런데 뭐 빼먹지 말라고, 항상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하는 거야 라는 거 빼먹지 말으라고. 그치? 오케이? 이거 절대 빼먹으면 안 돼. 자, 그래서 이게 제일 대표적으로 SN을 AN으로 바꿔가지고 풀어주는 형태 문제고, 그치? 가끔 어떤 형태도 나오냐면은 AN을 SN으로 바꿔야지만 문제가 풀리는 경우도 나와. 그치? 자, 어떤 모양일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 S의 n 플러스 1 빼기 S의 다시 S의 n 플러스 1 다시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 Sn 분의 A의 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나오는 형태. 그치? 오케이? 자, 이거는 뭔가 분모에 있는 거 Sn 플러스 1이나 Sn을 이런 식으로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AN으로 바꿔주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 그치?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얘는 반대로 뭘 바꿔줄 거냐면은 AN을 S의 n 플러스 1 빼기 SN으로 바꿔줄 거야. 그치? 오케이? 그래야 두 개 빼야지만 AN 나오는 거니까. 그치? 자, 그래 놓고 나서 이렇게 쪼개줘가지고 S의 n분의 1 빼기 S의 n 플러스 1분의 1 모양으로 만들어주고, 그치? 나중에 시그마까지 섞여가지고 막 첩첩첩첩첩 중간에 다 지워지는 형태, 그치? 그런 모양 만들어줄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치? 자, 그래서 이게 활용되는 게 방금 했던 것처럼 빼가지고 AN 만들어주는 형태, 혹은 AN을 SN 모양으로 만들어줘가지고 간단하게 만드는 형태, 두 가지 형태가 많이 나오는 거야. 알겠어요? 그치? 꼭꼭꼭 알고 계셔야 돼. 언제든지 다시 들어올 수 있어. 그치? 언제든지 다시 출제될 수 있는 문제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자, 두 번째, 우리 계산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려고 알려주는 거. 그치? 어디 보자. SN이 n에 대한 2차식으로 나왔어. 그럼 이 녀석을 이용해서 찾아줄 수 있는 AN은 무슨 수열이 나올 거고, 등차 수열이 나올 거고, 그때 공차는 몇 자리가 돼? 최고치 항합의 개수의 2배짜리가 되는 거야. 그치? 오케이, 이거 알고 있으면 되게 편해. 자, 특히나 C 상수항이 0이면은 첫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룰 거고, 두 번째 C가 0이 아니어서 상수항이 남아있으면은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알고 있고, 세 번째 SN이 A 곱하기 R의 N제곱 더하기 B 모양으로 나와 있으면, 알겠어요? 자, 이 녀석을 이용해서 찾아줄 수 있는 AN은 등비 수열이 될 거고, 자, 공비는 여기 n 지수 밑에 써 있는 이 밑이 바로 공비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여기 있는 녀석을 n 앞의 개수를 1로 만들었을 때 밑에 써 있는 게
공비가 되는 거야. 그치? 자, 첫 번째 얘는 A 더하기 B 해서 0 나오면 첫 항부터. 두 번째 A 더하기 B에서 0이 안 나오면은 두 번째 항부터 등비설을 이룬다 까지 알고 계시면은 계산이 조금 빨라져. 알겠지? 자, 요거는 그냥 계산 좀 편하게 하라고 알려주는 거고 실제로는 요 녀석이 제일 중요하다고. 알겠지? 요 내용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한다라는 거. 은근히 첫째 항부터 규칙성이 성립하지 않는 형태의 수열을 너네들한테 은근히 많이 줄 거야, 수능에서도. 알겠지? 자, 그러니까 조심해 주셔야 돼. 꼭꼭꼭 체크하고 가시고. 자, 그 다음 시그마 얘기 살짝만 하고 갑시다. 오늘은 시그마의 성질까지만 한번 해보자. 자, 시그마 계산하는 문제도, 시그마 계산하는 형태의 문제도 3점짜리 문제로 굉장히 자주 나오고 우리가 꼭 맞춰주고 가야 되는 문제고 계산 실수 안 하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해. 알겠지? 전통적으로 계속 나오는 형태의 문제야. 알겠지? 왜냐면 시그마 조금이라도 어려워지면 너네들 되게 힘들어지거든. 그치? 근데 수열에서 막 4점짜리만 내면은 또 안 돼. 그치? 그래서 3점짜리가 꼭 필요해. 그치? 그래가지고 아마 수열 파트, 시그마 파트에서 3점짜리 문제가 계산 문제로 꼭 나올 겁니다. 그치? 자, 그래서 시그마는 뭐가 돼? K는 1부터 N까지 AK 더한 게 A1도 더하고 A2도 더하고 쭉 해서 AN까지 더할 거고 이게 SN이야. 시그마 풀기 우리 어려우면 뭐 해버려? 그냥 1부터 대입해서 쫙 다 일단 써봐. 규칙성 보이는지. 알겠지? 써놓고 시작하는 거야. 잘 어떻게 푸는지 잘 안 보이면.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시그마의 성질은 별거 없습니다. 어떤 성질 나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상수가 곱해져 있으면은 상수는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고. 자, 또 더하기 빼기 돼 있으면은 시그마 쪼개줄 수 있어. K는 1부터 N까지 BK 하고 쪼개줄 수 있어. 이것만 딱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별 성질 없어. 맞아. 뭐 여기서 더 추가하면은 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상수만 더해주면은 N 곱하기 C 나와. C만 N개 더한다는 의미니까. 그치? 자, 그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시그마의 성질 전부 다 해결이 됩니다. 그치? 그러니까 뭐야? 시그마는 리미트라는 기호랑은 다르게 곱하기 나누기 쪼개져? 절대 안 된다고. 절대 안 돼. 그치? 자, 곱하기가 안 쪼개지니까 AK의 제곱 시그마 취한 게 시그마 AK 전체의 제곱이 되는 거야? 절대 안 된다고. 그치? 절대 안 되는 거야. 나누기도 마찬가지로 쪼개져 시그마 BK분의 시그마 AK로 쪼개지는 거야? 절대 안 된다고. 그치? 더하기 빼기랑 상수배한 것만 밖으로 빠져나와서 그냥 열심히 계산한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치? 자,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3점짜리 문제고 4점짜리 문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야. 두 문제밖에 없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45번까지 좀 풀고 마무리할 겁니다.